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선배 그 선배입니다.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 그림 의뢰를 받아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한 커플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고양이가 함께 따뜻한 방 안에 모여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보내줬습니다. 이 그림이 프린트가 되고 그리고 그 경매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익은 모두 기부가 됐다고 해서 뿌듯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림 과정을 보시면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가 결혼 5주년이 되는 벌써 5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저희는 뭐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좀 혼자가 외롭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결혼이라는 게 정말 어렵죠. 남은 인생을 누군가와 함께 보내야 한다는 그런 엄청난 부담감, 그리고 과연 누구랑 결혼해야 할지, 어떤 사람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뭐 그런 등등 참 고민이 안 된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래서 저나 제 주변에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는 커플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결혼한 이후에 그 결혼 생활이 평탄할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통계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2022년 통계가 있어서 봤는데 2022년에 혼인한 건수가 19만 2천 건이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후로 가장 낮았다고 해요. 결혼을 그만큼 갈수록 꺼린다는 거겠죠? 찾아보니까 그 통계를 시작했던 1970년에는 혼인 건수가 29만 5,137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5% 이상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혼인 지속 기간별로 이혼의 구성비를 한번 살펴봤는데 결혼하고 4년 이내에 결혼을 하고 4년 이내에 이혼한 커플이 18.6%나 됩니다. 거의 5커플 중 한 커플이 5년 이내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에서 9년 사이가 18%, 그리고 30년 이상이 16.8% 순으로 많았습니다. 최소 3커플 중 한 커플은 9년 이내에 이혼한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봐도 한 결과적으로는 거의 한 60-70% 이상이 결혼을 하면 헤어진다, 결국 헤어지게 된다라는 통계인 거죠. 참 높죠. 저는 근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친했던 친구 시간에도 뭐 일주일 동안 뭐 어디 해외여행 같이 가자 해서 같이 여행을 가보면 참 안 맞는 게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근데 뭐 그런 불알 친구도 아닌 사람이랑 뭐 몇 개월 아니면 길어야 몇 년 사귀고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한 집에서 살게 되잖아요. 이게 잘 맞는 게 오히려 신기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뭐 이혼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뭐 일단 결혼은 하고 보지 뭐. 근데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혼이라는 과정이 정말 사람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하는 정말 힘든 피말리는 일이니까요. 굳이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건 그래도 뭐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외로움은 싫고 이혼도 하기 싫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배우자로서 좋은지에 대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결혼을 하게 되면요, 초반에 생각보다 꽤 싸우게 됩니다. 사실 사소한 것들 때문에 싸우죠. 예를 들면 뭐 내가 밥 차렸는데 설거지는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럼 난 놀았냐, 방 쓸지 않았냐, 뭐 아니면 일하고 들어와서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뭐 등등. 아니면 주말에는 좀 쉬자, 아니다 주말이니까 나가서 놀아야지, 옷을 벗었으면 좀 걸어놔라, 빨래는 내가 했으니까 개는 건 네가 해라. 그럼 뭐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 아니었어? 뭐 그런 진짜 말도 안 되게 사소했던 것들이 막상 닥쳐보면 되게 힘들게 느껴지죠. 그런 사소한 것들이 그럼 중요하지 않은 거냐? 근데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런 사소한 걸로 이루어진 게 사실 우리 생활, 우리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떤 커플은 이혼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떤 커플은 그냥 쭉 가는 거죠. 물론 뭐 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출발점은 제 생각에는 서로 안 맞는 걸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안 맞으니까 어떤 불만족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고 한눈도 팔고 사고도 치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율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결론적으로는 서로 충돌이 있을 때 조율이 되는 사람과 조율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악기를 연주하는 이 두 사람을 그리고 있는데, 조율이라는 게 음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서로 조율을 하고 음악을 시작을 해야 그래야 듣기 좋은 음악이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이 조율을 잘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사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봐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귈 때 저는 충분히 그 상대방의 어떤 자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와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귈 땐 마냥 다 좋을 수 있어요. 단점도 다 장점으로 보이고 막 콩깍지 쓰인다고 하죠. 그러면 자칫 망하는 겁니다.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조율이 잘 되는 사람인지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조금 특별한 날 정성스러운 선물을 먼저 한번 준비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생일이라면 그 사람이 평소에 뭘 좋아하는지를 봐뒀다가 사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버이날이 됐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한테 부모님 갖다 드리라면서 내가 미리 사둔 카네이션을 챙겨준다든지, 그렇게 한번 먼저 신경을 써줘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자, 조율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힘든 만큼 상대방도 힘들겠구나 라는 거를 짐작으로 알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신경을 써줬을 때 그 과정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곳에 가서도 조화가 잘 되는데, 내가 사준 선물에 그 즉시 엄청 고맙다라는 반응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그 이후에 선물을 주고 나서 이제 며칠, 몇 달 이렇게 흐르겠죠? 그 이후에 그 사람의 행동에서 사실 더 답이 나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어떤 조율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그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평소에 그 사람의 말이나 어떤 생활에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런 힌트를 내가 얻고, 또 그걸 사러 알아보고 뭐 돌아다니고 포장지를 사고 또 손편지를 써고 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선물 자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그 이후에 그거에 보답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그에 상응하는 아니면 그거보다 더한 선물을 나한테 주려고 하게 되죠.
그게 더 비싼 걸 의미하는 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나를 정말 신경 써준 게 티가 나는 그런 어떤 선물을 준비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카네이션을 보내준 그 마음을 알아본 사람이라면 나한테도 그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하고 싶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어떤 뭐 선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큰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것에서 이미 그런 사람들은 좀 티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음식을 해줬어요. 그러면 정말 맛있게 먹어줍니다. 그 음식이 정말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그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재료를 사러 장을 보고 또 음식을 만들고 막 레시피를 챙기고 정성스럽게 막 그릇에다 담고 이런 모든 준비한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맛있다고 해주는 거거든요. 일단은 와 맛있다고 하는 게 어떤 큰 반응으로라도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보답을 하고 싶어서 먼저 자기가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설거지는 뭐 내가 할게 이미 자기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말리지 마세요. 설거지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지금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쁜 마음인 거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귀다 보면 이런 사소하지만 상대방이 얼마나 자기를 신경 써줬는지를 알아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주변을 잘 챙기는 사람은 그런 조율을 잘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잘 챙긴다거나 뭐 친한 친구의 생일을 기억해 놨다가 챙긴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나랑 사귀기 이전부터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힘들게 일을 하고 어떤 힘든 경험들을 이겨나갔던 그런 과정을 아는 자식이라면 당연히 커서 그 보답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걸 잘 모르거나 그냥 당연하게 컸기 때문에 아니면 신경을 잘 못 쓰면서 그냥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집을 사주거나 뭐 차를 사주거나 그런 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쓴다거나 하는 그런 게 사실은 정말 더 필요한 거고요. 상대방은 그런 작은 것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 써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인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은 서로 무게추가 맞지 않을 때 상대방의 무게에 맞게 자기를 빼내거나 더 늘리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저울에서는 언젠가 그 추가 미끄러져서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그럼 헤어지는 거죠. 결혼을 해야겠다. 미리 이렇게 정하는 건 사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결혼도 그냥 하나의 과정이지 이게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결혼 후에 서로 조화롭게 살기가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급해지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사람을 사귀게 될 때 동거를 해도 좋고 뭐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 과정, 사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결혼해도 될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그 과정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되게 뭐 이쁘게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러프 스케치의 과정, 그 러프 스케치야말로 진짜 그림 그리는 것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거의 모든 계획, 뭐 레이아웃 이런 것들 아니면 라이팅이나 컬러라던가 이런 상상들 그런 것들이 그때 이미 거의 다 정해지거든요. 러프 스케치를 할 때 내가 만약에 어떤 게 틀어졌는데 그걸 잘 모르고 모른 채로 그림을 계속 진행해서 마무리하게 된다면 다 그렸는데도 그 그림을 다시 처음부터 그려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버려야 하는 일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귀는 과정을 러프 스케치라고 생각하고 상대와 나를 결혼 생활이라는 그 이후의 현실에 대입해서 먼저 충분히 상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물을 준다거나 뭘 챙겨준다거나 그런 것들로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그 사람의 말투나 어조, 행동에서도 어느 정도는 드러나잖아요.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소한 것들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게 티가 납니다. 그냥 이성적인 매력만으로도 사실 끌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귈 때는 좋을지 몰라도 결혼을 하고 나면 그냥 아저씨 아줌마가 되는 거잖아요. 나를 플러팅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가 이미 좋은 사람, 주변을 둘러볼 줄 아는 사람, 자기 식구들한테 잘하는 사람, 남의 배려를 잊지 않고 보답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분명 서로 조율이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주변에 듣기 좋은 그런 음악을 같이 연주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으셨나요?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보답을 잘 하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결혼할 준비가 잘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혼자고 누군가와 사귀고 싶다, 결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조율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조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잖아요.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을 찾아야지 하는 생각은 정말 짧은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맞추면서 맞게 되는 거지 한쪽만 맞추라는 건 어쩌면 이혼할 결심을 하는 거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배려해주는 상대방이라도 내가 상대방을 배려해주지 않으면요. 사람은 언젠가 지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나를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사귀고 만나는 일에 지치신 분들, 솔로를 관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아니면 절망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이상 그림 그리는 선배, 그 선배였습니다. 안녕.